자, 이번엔 T2 스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2 스페이스는 우리가 T1 스페이스하고 구별해야 될 게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T1 스페이스에서는 상대방을 포함하지 않는 오픈셋이 존재하는데 그냥 각각 존재하기만 하면 됐거든요. 하지만 T2 스페이스에서는 서로 디스조인트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자, 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면, 자, 여기 X라고 하는 위상 공간이 있을 때, 자, 임으로 두 점을 잡는 거예요. 임으로.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을 임으로 선택할 때마다, 그때 우리가 이제 T2 스페이스에서는 뭐가 존재해야지 되냐 하면, P와 Q를 각각 포함하는 오픈셋, 즉, P의 오픈 네이버후드 use of P와 Q의 오픈 네이버후드 use of Q라고 하는 오픈셋이 존재하는 건데 어떠한 조건까지 만족해야 되냐면 요 둘이 서로 디스조인트, 즉 서로 만나지 않게 자 이러한 오픈 네이버후드가 각각 존재할 때 그때 T2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그때 그 토폴로지는 이제 T2 토폴로지가 되겠죠. 그때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X에서 임으로 두 점을 잡을 때마다 그 두 점을 각각 포함하면서 서로 디스조인트한 그러한 오픈 네이버후드의 쌍이 한 번씩만 존재하면 됩니다. 즉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을 때마다 이 두 점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쌍이죠. 두 점으로 이루어진 한 쌍이 주어질 때마다 각각 그 점들을 포함하면서 서로 디스조인트한 그러한 오픈 네이버후드가 매번 한 번씩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T2 스페이스 또는 하우스도프 스페이스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하우스도프라는 수학자는 1900년도 이제 초반, 중반 그때쯤에 활동한 수학자인데 이 위상뿐만 아니라 이제 집합론 그 다음에 하우스도르프 메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거리 공간, 매트릭스 스페이스에 어떠한 부분집합이 있을 때 그 부분집합에다에 어떠한 그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면적이면 우리가 넓이, 선, 이 곡선인 경우에는 그 곡선의 길이, 그 다음에 이제 삼차원 입체인 경우에는 부피, 그러한 기하학적 양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이제 일반화시킨 거죠. 그래서 거리 공간인 경우에 거리 공간에 있는 어떤 부분집합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한 뭐 선이거나 면이거나 어떠한 입체적인 입체 영역이거나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집합이 주어졌을 때도 거기에 적당하게 우리가 그 이제 그 매조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어떤 이제 그 집합의 양을 우리가 이제 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하우스도프 디멘전 이제 차원이라고 하는 것도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요 수학 개념들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많이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T2 스페이스 또는 이제 하우스도프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공간이니까 잘 이해를 해 보도록 하고요. 자, 했을 때 T2 스페이스는 당연히 T1 스페이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조건이 더 강력하잖아요. T1 스페이스인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질 때마다 각각을 포함하는 오픈 네이버후드가 그냥 존재하기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T2는 그 오픈 네이버후드들이 서로 어떻게 디스조인트하게 그쵸? 서로 만나지 않게 난 인터섹트하게 그러한 오픈 네이버후드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요. 더 강력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T2 스페이스는 T1 스페이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 추상적인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 이해할 때는 가장 좋은 게 예제를 가지고 그 예제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예, 판단을 해보는 게 가장 이제 쉬운 방법, 이해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요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파이나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 앞에서 코파이나이트 스페이스는 T1 스페이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코파이나이트 스페이스는 T1 스페이스다. 그때 어, 그걸 좀 두 개로 구별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코파이나이트 스페이스의 원소의 개수가 파이나이트일 때와 파이나이트 하지 않고 인피니티일 때 그래서 파이나이트 하거나 인피니티 하거나 항상 코파이나이트 스페이스는 T1 스페이스가 됐거든요. 그때 파이나이트인 원소의 개수가 파이나이트인 경우에 T1 스페이스가 되는 거를 정의에 의해서도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도 판단할 수 있다 그랬냐 하면 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는 코파이나이트 스페이스에서 정의되는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는 결국에는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랑 같다. 그렇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파이나이트인 코파이나이트 스페이스는 결국에는 매트릭 스페이스이고 매트릭 스페이스는 항상 T1 스페이스가 된다. 자,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원소의 개수가 유한이든 무한이든 관계하지 않고 그냥 정의에 의해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여기서 조금 연관이 돼요. 자, 뭐냐면 코파이나이트 스페이스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이든 무한이든 항상 T1 스페이스가 되는데요. 대신에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일 때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일 때는 걔가 디스크리트 스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얘는 T2 스페이스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요 바로 밑에 모든 매트릭 스페이스가 T2 스페이스가 된다라고 하는 요 예를 통해서 좀 더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일단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코파이나이트 스페이스는 얘가 디스크리트 스페이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T2 스페이스 돼요. 결론적으로. 그러나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인 즉 여기서 첫 번째 이그젬플처럼 인피니트인 그러한 코파이나이트 스페이스는 T1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2는 아니다. 그러니까 T1, 요 코파이나이트 스페이스는 T1이 되는데 원소의 개수가 유한이든 무한이든 T1은 되는데 다시 예, 얘가 이제 T2로 넘어갈 때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경우에는 코파이나이트 스페이스가 T2 스페이스가 되고 무한계인 경우에는 T2 스페이스가 안 됩니다. 자, 그거 정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자, 여기 코파이나이트 스페이스 X가 있고요. 자, 얘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라고 가정을 할게요. 무한계라고 가정을 해요. 자, 그러면 자, 임무의 두 점을 잡아요. P, Q. 자, 그러면 P를 포함하는 오픈 셋은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코파이나이트 스페이스에서는 오픈 셋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컴플리먼트가 파이나이트, 원소 개수가 유한해. 여집합의 원소 개수가 유한인 거예요. 자, 그러면 P를 포함하는 오픈셋, 즉 P의 오픈 네이버후드라고도 부르죠. P의 오픈 네이버후드. 자, 오픈셋 이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냐 하면 이 P의 오픈 네이버후드는 컴플리먼트가 파이나이트예요. 그쵸?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파이나이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얘가 T2 스페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하면 P1도 오픈셋, 오픈 네이버후드가 존재해야 되고 Q를 포함하는 오픈셋, 즉 오픈 네이버후드가 존재하면서 그 둘이 서로 디스조인트 해야 되거든요. 자, 디스조인트 하려고 그러면 어때 해야 되냐 하면 요 U 서브 Q가 어디에 포함되어야지 U 서브 P와 U 서브 Q가 서로 디스조인트 하겠습니까? 서로 만나지 않겠습니까? 얘가
use of p의 컴플리먼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use of p가 use of q의 컴플리먼트 안에 포함되어야지 그래야지 use of p와 use of q가 서로 디스조인트 할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집합론적으로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얘는 원소의 개수가 이건 오픈셋이니까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인데 중요한 거는 이거의 여집합이 얘가 파이나이트예요. 그쵸? 반대로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use of p의 컴플리먼트는 얘도 파이나이트입니다. 이렇게. 그쵸? 그런데 지금 use of q하고 use of p 모두 다 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인데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파이나이트면 그 자체는 얘네들 자체는 인피니티야 돼요. 얘도 인피니티고 얘도 인피니티고. 그쵸? 예. 전체 집합의 원소가 무한계니까 무한계. 근데 여집합이 파이나이트이려면 그 자기 자신은 원소의 개수가 당연히 무한계여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말이 안 되죠. 자, 얘는 인피니티인데 예. 자, 요 파이나이트 셋에 포함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역시 이쪽도 마찬가지죠. 예, 똑같은 이유로 얘가 파이나이트 셋인데 원소 개수가 유한계인데 원소 개수가 무한계인 부분 집합이 포함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불가능.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서로 다른 두 점 P와 Q가 주어졌을 때 그때 P와 Q 각각을 포함하는 오픈 네이버후드들은 항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디스조인트한 오픈 네이버후드를 잡아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T2 스페이스가 안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얘가 뒤에 우리가 이제 알아볼 성질과 연관시켜가지고 요 예를 가지고서 한 가지 설명을 해 보면은요. 우리가 그 해석학 시간에 또는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느 정도 일반적인 공간에서는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은 유일했어요. 수렴 수열의 극한은 유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위상 공간에서는 그게 성립하지 않거든요. 위상 공간에서는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이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예로 지금 여기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지금 이 인피니트 코파이나이트 스페이스 즉 T1 스페이스인 걸 지금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인피니트인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인 코파이나이트 스페이스로 자연수 집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자연수 집합 자, 1, 2, 3 쭉쭉 자, 이렇게 자, 자연수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수 집합이 뭐를 갖고 있는 걸로 가정을 할 거냐 하면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 를 갖고 있는 걸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T1 스페이스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제 T2는 아니고요. 그렇죠?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이기 때문에 무한계인 코파이나이트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얘는 T1 스페이스이지만 T2 스페이스는 아니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수요를 하나 생각을 하겠는데 어떠한 수요를 생각할 거냐 하면 A of n equal n으로 즉 n번째 항이 그냥 자연수 n인 걸로 자 이러한 수열을 생각하면 이 수열은 수렴을 하는데 어디로 수렴하냐 하면 자연수에 있는 모든 점으로 다 수렴을 합니다. 수열은 항상 수렴을 해요. 얘는 또 그러니까 항상은 아니고 하여튼 이 수열은 수렴합니다. 자, 이 수열은 수렴을 하는데 근데 얘가 뭘로 수렴을 하냐면 모든 점으로 즉 1로도 수렴하고 2로도 수렴하고 뭐 3으로도 수렴하고 자, 이렇게 자, 이러한 성질을 만족할 수 있는 거는 얘가 T2가 아니고 T1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 이제 뒤에서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하려고 합니다. 예, 다음 동영상에서 알아볼 거는 뭐냐면 T2 스페이스만 된다 하더라도 수렴 수열의 극한은 유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T2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이 유일하지 않고 여러 개인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수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자연수로 다 수렴을 합니다. 자,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극한이 n이 무한대로 갈수록 요 수열은 1로도 수렴하고 2로도 수렴하고 자 이렇게 모든 수로 다 수렴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의 점 잡아가지고 걔가 글로 수렴한다. 그걸 설명할게요. 요 1, 2, 3부터 해가지고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 잡을게요. 그것을 그냥 그냥 21로 잡을게요. 21. 지금이 21세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제 이름이 21. 관련이 있어서 21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심으로, 자, 그러면 왜 21로 수염을 하는가? 자,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 보면, 자, 여기 21이라고 하는 수가 이렇게 있으면, 자, 21을 포함하는 이무의 오픈셋을 하나 잡아요. 자, 수열이 어떠한 점으로 수렴한다. 즉, 그 점이 이제 리미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걸 P라고 하면 P가 요 수열의 극한이다, 리미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죠? 그 P를 포함하는 임의의 오픈 네이버우드를 잡을 때마다 그 P를 포함한 임의의 오픈 네이버우드를 잡을 때마다 적당한 자연수, 우리가 통상 이제 캐피를 n을 잡죠. 적당한 자연수 n이 존재해서 어떠한 성질을 만족하는 n이냐 하면 얘보다 큰 모든 m에 해당하는 항 a sub m이 다 모두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좀 전에 잡은 그 P를 포함하는 그 오픈셋. 그래서 이제 그걸 U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U를 잡을 때마다 얘는 이렇게 극한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극한다라고 하는 거 보이려고 하는 그 P예요. P를 포함하는 임의 오픈셋 U를 잡을 때마다 그 U에 대해서 뭐가 존재해야 되느냐면 적당한 자연수 n인데 이 n은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n이냐 하면 얘보다 같거나 큰 모든 m에 해당하는 항 a of m이 모두 다 바로 요 오픈셋 U 안에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 그 이제 P에 해당하는 걸 지금 여기서 21로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21을 포함하는 임의의 오픈셋을 잡아봐요. 21을 포함하는 임의의 오픈셋. 자, 그러면 그 오픈셋은 지금 코파이나이트 스페이스 안에서 오픈셋이에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가능하냐 하면 그 오픈셋의 컴플리먼트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죠. 그쵸? 그래서 U의 컴플리먼트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뭐 N1부터 해서 M sub M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한계. 그러니까 U가 오픈셋이에요. 컴플리먼트니까 원소 개수가 이제 유한계인데 그 유한계를 이렇게 이제 나타내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순서대로 썼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U의 여집합 안에 포함되는 가장 큰 수가 지금 U sub M이거든요. 그러면 얘보다 큰 모든 자연수는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U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수가 아무리 커도, N sub M이 아무리 커도 1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있는 모든 자연수는 여하튼 유한계예요. 그러면 그 유한계의 수를 제외한, 즉 얘보다 큰 모든 나머지 자연수는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유 안에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결국에는 유한계의 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이 다 항상 유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21로 잡은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1로 해도 되고 2로 해도 되고 제 증명하는 과정에 전혀 어떠한 제약 조건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무의 자연수 모두 다 하나하나가 다 지금 잡은 이 수열의 극한이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결국에는, 예, 이 수열은 수렴하는데, 결국 얘는, 예, 무수히 많은, 예, 극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요거는, 예, 좀 뒤에, 예, 다음 동영상에서 얘기할 거지만, 예, T2 스페이스였다면 이제 성립할 수 없는, 그래서 T2 스페이스부터는 수렴 수열의 극한은 유일하다. 예, 상당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예. 자, 다음에, 음, 예. 자, 그럼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는 자, 항상 T2 스페이스가 됩니다. 이거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예,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코파이나이트 스페이스는 예, T2 스페이스가 되는데 그거를 매트릭 스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그냥 넘어갔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모든 매트릭 스페이스는 항상 예, T2 스페이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번 증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릭 스페이스니까 그 집합 안에는 예, 어떤 적당한 매트릭 D가 정의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매트릭 스페이스 X에서 자, 이제 얘가 T2 스페이스가 되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임의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뭘 보여줘야 되냐 하면 이 두 점을 각각 포함하고 있는 오픈셋인데 어떠한 성질까지 동시에 만족하는 오픈셋이 존재해야지 됩니까? 자, 얘가 T2인 걸 보이기 위해서는 예, 디스조인트한 오픈 네이버후드가 존재한다. 자, 그것을 지금 이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오픈 네이버후드를 이제 어떤 식으로 잡을 거냐 하면 자, 얘가 거리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얘가 0보다 커요. 매트릭 스페이스의 조건입니다. 예,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0일 필요 충분 조건은 두 점이 같을 때예요. 즉 여기서 서로 다른 점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0보다 큰다. 즉 0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요 양수에 해당하는 이 값을 우리가 그냥 엡실론이다라고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여기 노트에서처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0이 아니고 바로 그 양수에 해당하는 값을 엡실론으로. 그리고 나서 뭘 생각할 거냐면 각각의 점을 포함하면서 그러면서 그 반지름을 요 엡실론의 2분의 1. 지금 여기 노트에서는 3분의 1을 써놨는데요. 사실 3분의 1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2분의 1보다 작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3분의 1로 쓴 거는 이제 좀 더 이제 그냥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 써놓은 거고요. 엄격하게 뭐 이렇게 증명을 한다 그러면 2분의 엡실론을 놓더라도 아무 상관없고요. 2분의 엡실론을 놓고서 이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2분의 엡실론보다 작은 3분의 엡실론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성립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x 서로 다른 두 점 취했을 때 그 둘 사이의 거리, 자, 얘가 엡실론이다. 라고 하면 그 엡실론의 반에 해당하는 2분의 엡실론인 반지름인 보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P를 중심으로 하면서 여기에 그러니까 요 거리가 이제 2분의 엡실론이 되겠고, 자, 얘도 2분의 엡실론이 되는, P를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이 2분의 엡실론인 보를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그렇죠? 이때 여러분들이 거리 공간에서 우리가 알아볼 때 상당히 중요한 성질, 우리가 처음에 다루는 상당히 중요한 성질이 요 모든 볼은 예, 오픈셋이에요. 모든 볼은 다 오픈셋입니다. 즉 P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2분의 엡실론이 자 얘는 정의가 뭐냐 하면 자 Q로 하면 안 되겠네. 자, Q로 하지 말고 얘를 자 R이라고 하겠습니다. X라고 할게요. 그냥 자 그래서 X라고 하면 예. 자, X상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다 모아놓은 거냐 하면 P와
x 사이의 거리가 2분의 엡실론보다 작은, 이거 작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와의 거리가 2분의 엡실론보다 작은 그러한 요 거리 공간 X상에 있는 모든 점들 다 모아놓은 게 이게 바로 이 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픈볼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오픈볼은 항상 얘는 매트릭 스페이스에서는 이 오픈볼은 항상 오픈셋이다. 예, 상당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P에 대해서도 자, 이제 P를 포함하는 오픈셋으로, 저 오픈 네이버호드로, P의 오픈 네이버호드로 뭐를 잡냐 하면 바로 이거. 그래서 이제 P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2분의 엡실론인 볼. 그럼 Q도 마찬가지로요. Q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분의 엡실론인 볼을 잡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P는 요 볼 안에, P의 오픈 네이버호드 안에 들어갈 거고, 요 볼 안에 Q도 요 Q를 중심으로 하는 볼 안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둘이 디스조인트한 걸 보여야 돼요. 예. 직관적으로 그렇다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예. 얘가 진짜로 디스조인트한가를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디스조인트한 거를 자, 이제 증명을 해 보면 사실 증명치고는 간단합니다. 자, P를 중심으로 2분의 엡실론, 자, 얘와 Q를 중심으로 반지름 2분의 엡실론 볼은, 자, 얘는 서로 난 인터섹트 한다. 그쵸? 예. 즉, 디스조인트 하다. 자, 이걸 보이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자, 이제 이걸 보려고 지금 이제, 부정을 해본 겁니다. 이제, 귀류법을 쓰는 건데 사실 귀류법이 좋은 증명법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는데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일단은 이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둘이 디스조인트 하지 않으니까 뭐가 존재할 거냐 하면 S라고 하는 두 집합에 포함되는 그러한 점이 최소한 하나는 존재하게 되겠죠. 얘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P와 그러면 이제 이거로부터 뭐가 이제 되냐 하면 자 S는 요 볼 안에도 들어가고 S는 요 볼 안에도 들어가요. 예, 그거 먼저 쓰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S가 요 볼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P와 S와의 거리가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 이거죠. 그쵸? 예, 요 볼의 정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이 볼 안에도 들어가니까 S가 그러니까 또 뭐가 성립하냐 하면 Q와 S 사이의 거리는 또 2분의 엡실론보다 또 작을 거예요. 그쵸? 예. 그럴 때 이제 모순이 생긴다. 이유는 그러면 P와 Q 사이의 거리는 자 삼각형 부등식 트라이앵글 이네퀄리티에 의해서 제3의 원소 이제 S를 잡읍시다. 자, 그러면 P에서 S까지의 거리 더하기 S에서 Q까지의 거리의 합이 더 클 텐데, 자, 지금 이제 요 바로 위에 쓴 거에 의해서, 자, 얘보다는 2분의 엡실론이 더 크고요. 더하기, 자, 얘보다는 또 2분의 엡실론이 더 크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요 합치면 엡실론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P와 Q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가정에 우리가 P와 Q 사이의 거리를 뭘로 놨냐면 이퀄 엡실론을 놨거든요. 결국엔 모순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트릭 스페이스는 결론적으로 이제 T2 스페이스다. 즉 서로 임의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을 때마다 이 P와 Q는 서로 디스조인트한 오픈 네이버호드로 얘네들이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얘보다 더 줄이면 뭐 3분의 엡실론 줄이면 뭐 당연히 더 볼의 크기가 더 작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디스조인트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 T2 스페이스에
이 continuous image가 T2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위상과 관련된 내용을 해서 그 의미를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예,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얘기할 때 위상수학이라고 할 거 분야는 그 호미오몰피즘, 위상 동형이죠. 위상 동형에 의해서 보존되는 성질들을 연구하는 분야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하면 위상적으로 동형인, 즉 호미오몰픽인 위상 공간들 사이에서 서로 공유하는 성질이 무엇냐를 이제 알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호미오몰피즘 하에서 보존되는 성질들을 찾는 건데 호미오몰피즘은 기본적으로 연속함수예요. 그러니까 우선 먼저 연속함수에 의해서 보존되는 성질들 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호미오몰피즘 하에서 보존되는 성질을 위상 불변량,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호미오몰피즘보다 좀 더 약한 연속 함수에 의해서 일단 먼저 보존이 돼야 될 텐데, 불행하게 이 T2라고 하는 성질은 위상 공간이 갖고 있는 이 T2 조건은 연속 함수에 의해서도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예로, 일단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어, 연속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할 텐데요. x에서 x인데, x가 원소가 두 개, 둘 다 같이, 그러면서 요 함수는 이 항등함수, 자기 자신을, 그래서 자기를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자, 이러한 항등함수 하나 생각을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함수가 연속 함수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토폴로지에 이 x, 즉 정의역과 공역에 해당하는 위상 공간에다가 적당히 이제 토폴로지를 줘야 될 텐데, 요 앞에 있는 요 x는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갖고 있는 걸로 가정을 하고, 뒤에 있는 x는 얘는 시얼핀스키를 토폴로지를 갖고 있는 걸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있으면 똑같이 원소 자체는 A, B 두 개씩 갖고 있는 건데요. 요 앞에 있는 정의역에 해당하는 거죠. 정의역에 있는 토폴로지는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고 공역에 있는 토폴로지는 이제 시얼핀스키 토폴로지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항등함수, 자기 자신을 보내는 거.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연속함수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연속함수. 공역 쪽에서 임의의 오픈셋을 잡았을 때 그거의 역상이 오픈. 그게 이제 연속함수의 정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요 정역에 있는 요 x가 지금 뭐냐면 디스크리트예요. 즉 모든 부분집합이 다 오픈셋입니다. 그러니까 요 x 이제 공역 쪽에 있는 x 쪽에서 임의의 오픈셋을 잡았을 때 그거의 역상은 항상 오픈셋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의역에 있는 토폴로지가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라서. 맞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디스크리트 스페이스는 아까 T2 방금 전에 T2 스페이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 시얼핀스키 토폴로지 갖고 있는 얘는 즉 시얼핀스키 스페이스 얘는 T2 스페이스 아닙니다. T1도 아니고 T0밖에 안 됐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요 항등함수인 F는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 거기다가 1대1 대응까지 1대1 대응도 되네요. 물론 얘는 호미오피즘은 아닙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면서 연속함수인데 정의역은 T2이고 그거의 치역이죠. 사실 이제 공역이자 치역. 항등함수니까 치역이 결국 공역이 되는데 요 공역 쪽, 즉 치역에 있는 요 시어핀스키 스페이스는 T2 스페이스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T2라고 하는 조건은 연속 함수에 의해서 보존이 안 되니까 당연히 호미오몰피즘 하에서도 보존이 되지 않겠죠.